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봉사활동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체가 약간 충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 저희가 자치회가 주민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총회를 개최하는 그것이 그 읍면동백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그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수의 의견이 결집된 내용들이 마을 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원탁회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회의를 진행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은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균등분 주민세 재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 그 균등한 주민세가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보시면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개의 동의가 이제 증설되면 읍면동당 한 1억 정도 되는데 우선 그 1억을 다 할지 50%만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재원을 주민한테 좀 환원해주는 그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먼저 쓸 수 있도록 주민청회하고 자치계획 마을계획이죠 수립하는데 먼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아예 별도로 설치해서 그 특별회계 개정을 통해서 균등한 주민들뿐이 아니라 참여예산 제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23억 빼고 내년도 한 4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들 그다음에 또 법인분 또 그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이 내는 돈을 그쪽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게끔 하는 방안들을 재정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지금 현재 재정 비율이 8대2 정도 뭐 세금이 전체로 거치면 80%를 중앙 정부가 가져가고 20%를 지금 지방에 배분하는 형태인데 그걸 이제 7대3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현재 여기까지가 저희가 설명드린 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의 전환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운영, 시민 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는 우선 지역사회 화합과 또 발전을 위한 양방향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수기 민주주의 중심의 시민 참여 확산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또 추진 배경은 민선 7기의 또 공약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요 현황과 공통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시민과 함께 큰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또 시민의 소통과 참여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한 정책 집행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민과 행정의 만족도가 높아서 최근 그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제가 그 시민원탁회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또 원탁회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제 토론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토론 주제에 따라서는 지역별, 또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시민과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의 참여를 위해서 참가자 모집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참가자 공모된 그 참가자에게 사전 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그 사전에 쟁점을 먼저 도출시키고 세부 토론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원탁회의 당일날에는 이제 각 테이블별로 우리가 500인 기준으로 하면 이제 50개 테이블이 10명씩 해서 50개 테이블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 포실리테이터라는 이제 그 조종자입니다. 그 별도의 교육을 좀 받은 조종자인데요. 이런 진행자와는 다르게 10명이 골고루 의견 개진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그 빅마우스도 있고 또 이제 그 스몰 마우스도 있어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시킬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해주는 진행자를 저희가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진행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원탁 회의 당일에는 테이블 토론과 전체 토론을 동시에 진행해서 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12월 31일 날 그 시포시 시민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금년도 3월 29일 그 제2대 추경시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또 4월 18일 날까지 저희가 원탁회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5월 중에 대행업체 선정의 2차 공고를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선정이면 제가 이제 참가 모집을 6월 중에 하고 7월 중에 사전조사 및 그 퍼실리테이터 아까 말씀드린 조정자 그 모집 및 교육을 통해서 제가 현재 예정은 그 8월 24일 날 진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 30명 정도 제가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31명 정도가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이면 그 중에서 이제 다 활용은 못하겠지만 왜냐면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외부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섞여서 우리 김포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더 이런 그 각 자치센터별로 뭐 100명 단위, 200명 단위, 또는 뭐 300명 단위 이렇게 그 원탁회의가 진행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8월 24일로 이렇게 개최 시기를 우선 잠정적으로 잡은 거는 원탁회의가 진행이 되고 났을 때 거기서 나온 그 결정된 어떤 사항들을 내년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9월달부터 예산을 또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찬성은 저희가 우선 이제 그 시민회관 그 실내체육관하고 저쪽 장기동에 있는 두 군데를 검토하고 했는데 우선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이 면적이 바다 면적이 600제곱미터입니다. 이 테이블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은 테이블인데 뭐 한 4제곱미터인데 옆에 의자까지 포함하면 한 12제곱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600제곱미터면 딱 50개의 테이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행이 가능하고 저쪽은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여유가 있는데 그냥 양쪽에서 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저희가 첫 해니까 우선은 뭐 500인 원탁회의를 이제 시장님께서 그 공약상으로 하셨는데요. 꼭 500인일 필요는 없지만 500인이 가능하면 이제 그 실내 수준하고 그 이런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용역 줄 때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실내 수준에 또 좀 어느 정도 접근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금액적으로 좀 적당하다라고 보는 게 한 500인이고 뭐 굳이 그렇게 500까지 안 가도 되는 거는 뭐 100인이나 뭐 이렇게 200인 그런 그 분야가 이렇게 딱딱 설정되어 있는 분야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00인 뭐 이렇게 어떻게 그건 이제 실내 수준 좀 더 높이게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 저희가 한 4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1단계에서 이제 입론을 해서 각 10명의 테이블별로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자 의견들을 이제 다시 그 전체가 공유한 2단계로 테이블별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 3단계에 가서는 상호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그 상향식으로 이제 또 우리가 각 그 테이블에 설치된 컴퓨터가 있고 그 웹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고 그 전자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딱 누르면 이게 올라가는. 그래서 4단계에서는 이제 투표를 해서 각자 테이블에서 의견 이쪽 1번 테이블과 50번 테이블에서 의견된 내용들이 다 웹부터해서 다 그대로 시시각을 뜨고 그것이 이제 또 그걸 모든 걸 다 담아갈 수가 없으니까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투표대로 선정해서 다시 의견을 만들고 다시 진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언택회의 추진 의견을 통해서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하고 예산 확보집을 현안조사하고 논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준비는 충분히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할 거로 봅니다. 피드백을 하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앞으로 의사개진을 하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방식이 좋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장충민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거기는 지금은 이제 시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해양에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범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네. 그냥 그 각 지자체별로 그냥 자치회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시범 지역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범 지역으로 그냥 놔둬도 되고 그냥 자치회로 있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는 12개만 전환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치 분쟁을 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왔다든지. 양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지역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지방 그 자치법 상에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마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권능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치회로 가는 상황에서 그런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에 뭘로 시작을 했냐면은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이제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마을에 대한 그 공모사업으로 안심마을에 대한 이제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그걸 진행을 해왔는데 그 외에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주로 뭘 하냐면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5개에서 많게는 뭐 한 40개까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천 자체도 마찬가지고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안심마을에 대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 위원이죠. 그 위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내가 대표성을 갖고 민주성을 가지려면 마을 총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을 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마을 계획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자 그 마을에 있는 자원을 조사하고 그 자원들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럼 자원 조사하고 사업도 여러 가지 나오죠. 우리가 뭐 도로포장부터 해서 뭐 가로등 설치, 그다음에 또 문화에 대한 어떤 축제 행사라든지 이렇게 쭉 나오면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중앙 단위, 도 단위 이상에서 해야 될 사업도 나오고 또 시에서 해결될 사업이 나오고 또 읍면동에 해야 될 사업이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총회 아까 원탁 개인화를 거쳐서 총회에서 승인된 그 서류를 첨부해서 같이 이제 보내주면은 이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확정성이 높아지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이 요즘은 이제 중앙에서 대세로 많이 나옵니다. 공모사업도 보면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신청을 하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이 되면은 먼저 선정되는 조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안 하는 회사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단위성을 거쳐서 그 아줌마가 사업 끝나고 나니까 그냥 흐지부지.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몇 명, 관심 있는 몇 명만 참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그것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마을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신문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마을에 있는 자원을 조사하는. 왜냐면 이제 어디에 어떤 사람이 와서 기업을 하고 있고 어떤 문화재가 있고 우리 도로 현황은 어떻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것까지는 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뭐가 활발성이 있게 진행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그 마을 자원이 있는 거를 잘 엮어서 부들도 잘 엮어서 뭔가를 해줘야만 그것이 이제 그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자치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네. 그동안의 시행착오라든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자치회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기에서 얻은 기업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데이터화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느 한 그 열정이 있는 어떤 개인이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데가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떠한 개인이 아니더라도 좀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앉더라도 어떤 아주 큰 열정이 아니더라도 그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는 게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거는 결국은 주민 참여더라고요. 주민이 참여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한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저희가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 참여를 어떻게 공사로만 의존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일정 부분 페이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김포가 한강 신도시와 북부권하고 이제 네. 차별화된 네. 이제 좀
괴리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주민자치도 네. 원탁회의를 하던 어떤 네. 상황이 되든 제 입장에서는 네. 이런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걸 네. 계획하고 했을 때 네. 앞으로는 그런 차별화된, 그러니까 좀 다른 거에 대해서 파악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논의될 게 다를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원탁회의를 하고 뭐 한 공간에서 논의하고 이런 네. 것보다는 네. 실질적인 뭔가 사실은 어쩌면 주제를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늘 개인적인 생각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뭐 투표로 인해서 논쟁과 뭐 무슨 문제들이 있을 때 네. 이제는 이게 무슨 풀뿌리 뭐 주민자치 참 내용은 좋지만 그들 안에서의 내락 문제 같은 거를 사실은 이제는 이제 관계자들이 좀 개입을 해서 성숙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비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의 문제점 알고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네.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논의된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더 네. 효율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동장 시절에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과정이 이제 그 읍면동에 이제 읍면동장이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선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5명을 뽑는데 이제 10명이 왔어요. 근데 5명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사람들이 아주 그 강한 불쾌감이나 또 내지는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표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오히려 갈등으로 가더라는 그런 갈등을 새로운 갈등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저희가 지금 그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분야를 좀 나누고 그 분야 안에서 이제 추첨제 방식 네, 그 추첨을 이제 관리해주는 게 심사위원들이 하는 방안이죠. 뭐 이것도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추첨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 미달이면 추첨할 필요 없겠지만 이제 남았을 때 추첨이 되면 뭐 능력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물론 이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순환의 효과가 있다. 자연스러운 순환의 효과가 있다. 뭐 붙박이장이 안 생긴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순환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예정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인력이 부재한 데도 있어서 그 뭐 그렇게 사람도 없는데 다들이 다 노인밖에 없는데 뭐 젊은 사람이라고 다 부착 사람들 일할 사람밖에 없는데 또 뭐 추첨을 하냐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뭐 그걸 다 같이 저희가 시가 제안하는 것보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담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을 그렇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 남부 타인지입니다. 네. 이승기 기자고요. 네. 다름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그 각 마을의 공동체가 네.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주제가 선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마을마다 12개 마을이면 12개 마을에서 각자 그 마을의 장단점을 살려서 네. 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발표를 해서 거기에 지원 사업이 되든 공모 사업이 되든 그렇게 네. 갈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은 주제를 이 군에서 줘가지고 그걸 발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가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조례를 우선 준비가 돼야 그 조례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법적 그 지위를 갖고 자치회로 전환하게 되고요. 그러고 전환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은 이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되면 아까 구성할 때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자의원들을 이제 그런 부역함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고 그리고 마을 계획이나 이런 거의 수립은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우선은 첫 해에는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거죠. 거기에 그쪽에 그것이 잘 됐다 못됐다를 저희가 따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에 책임성을 다 그것이 뭐 많은 금액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돈을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주민세의 일정 부분 뭐 3천만 원이 됐건 5천만 원이 됐건 뭐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청약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사업이 그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담론을 해서 마을계획이나 자치계획을 수립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도 분야별로 또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류까지 다 되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중앙에 건의할 거, 또 뭐 도에 건의할 거, 시에 건의할 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그다음에 또 공모사업에 의무할 거 이런 것들을 분류가 딱 되면 그 다음번에 이제 예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민자치에 할 수 있는 예산도 그 다음에는 예산을 줘서 그것이 이제 약간 금액을 뭐 이렇게 딴 데도 보면 오히려 많이 주면 실패하죠. 그냥 적정량을 계속 줘가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넓혀나가는 그리고 특별하게 설치나 이런 것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일정 부분은 뭐 동해할 건 동해서 하고 금융원이 할 건 하고 또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것들은 금액이 크거나 또는 뭐 전문적인 기술 요하고를 하는 거는 또 자치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예. 기본을 준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선정을 돼서 뭐 1, 2, 3등의 금액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듣는 거는. 그랬을 때 선정이 되거나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나오는 건가요? 공동으로 또 똑같이 주는 거예요? 네. 선정이 되면 금액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선정된 예, 그 위에 이제 우리 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될 수도 있고 또 도나 중앙에서 하는 그 공모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주민자치의 공모사업을 응모하려는 거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응모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마을 뭐 계획이나 뭐 총회를 통해서 뭔가를 주민들이 합의된 뭔가 사업을 갖다 구상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됐다고 시작을 못하는데 되면은 그거는 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다 달라지게 되고요. 기본 금액은 일정 부분도 줄 거고요. 예. 그 시민 원탁위가 제일 처음 이제 나오게 된 게 신도시에서 하느님 교회 그 민원 때문에 시장님이 이제 그 민원 현장에서 시장이 당선되면은 500인 원탁위를 해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탁위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민원 사항이 아니라 정책 사업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첫 장에 보면은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할 때 이게는 민원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제외되고 정책 부분만 그 토론의 안건으로 이제 그 논의가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 뭐 선생님께서 목표학상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저희가 아마 선생님께서도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용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원탁회의하고 다른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거를 뭐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OS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시민 배심원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하고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배심원을 구성해서 그 배심원제를 통해서 그걸 판결을 하는 형태로 해갖고 시민 판결이죠. 시민 판결을 해서 결정하는 거고 또 두 번째가 공론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그 이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공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좀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원탁회의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또는 법적 분쟁 상태에 있거나 뭐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적합한 제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적합한 곳에 적합한 그 회의를 진행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원탁회의를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뭐 그것도 꼭 해결할까 그러면 뭐 필요해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 교회가 문제가 매듭된 거는 법적으로 허가가 타당했기 때문에 일단 좋은 길이 됐고요. 여기 이제 정책 사업이라면은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한 안을 막 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책 사업이라는 이제 김포시 의지만 가지고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막 꿈꾸는 거는 다양한 걸 꿈꿀 수가 있는데 뭐 경기도 입장, 정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수용이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이제 500일 그 원탁회의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꼭 한 번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한 번 이상.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8,100만 원은 이번에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행사에 8,100만 원은 너무 과도한 예산 아닙니까? 저희 이제
이 전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8,100 중에 이제 7,500이 이제 저희가 어택해에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7천만 원 정도가 어택해에 들어가고 이제 500만 원은 이제 각종 이제 포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준비 과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제 저희가 그 어택해 운영위원회를 이제 월 1회 개최할 때 들어가는 위원회인데 수당이거든요. 같이 묶여서 그런데 이거는 원택개입만 가지고는 이제 7,500으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원택개입 지금은 이제 필요한 장비가 각 그 50개 테이블에 이제 컴퓨터 모니터하고 투표 장치, 그 중앙에 메인 이제 화면 대형 화면이 이제 필요하고 실리테이터가 50명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전체 이제 전문가 그룹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사전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사전조사라는 게 이제 일정 부분 설문조사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용역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용역하고 좀 다른데 이제 용역은 전문가 집단한테 이제 맡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용역비보다 뭐 굳이 아주 적진 않지만 좀 비용이 그래서 500인 원택 중에서 때가 가장 그 가성비가 좋다. 그 이상은 어떤 다른 생각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건데. 한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어떤 이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처음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2013년 이런 때부터 지금은 원탁회의가 서울대로 수시로 열립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원봉사 요즘도 자원봉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선진국은 40% 이상 국민이 참여한다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한 15%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자원봉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1,000인 원탁회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인원이 이렇게 뭐 500인이다 이렇게 딱 한정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논의 대상이 뭐 이렇게 각 읍면동 단위에 가서는 굳이 뭐 500인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많이 제한되는 거 보면 100인, 200인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예, 또 질문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저희 브리핑 작은 걸로 알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